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간밤 유가가 좀 크게 하락했습니다. 70달러 선 아래까지 좀 내려온 모습인데 전망 어떤지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유가가 4% 이상 좀 크게 빠졌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도 뚝뚝 떨어지는 유가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네. 간밤 국제유가는 내달 4일 열리는 오펙 플러스 산유국 회의를 앞두고 4%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오펙 회원국과 비오펙 산유국들의 협의체인데요. 이번 회의에서 추가 감산이 무산될 수 있다는 소식에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WTI는 전일 대비 4.42% 내린 6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면서 지난 4일 이후 처음으로 70달러 선이 무너졌는데요. 네. 브렌트유도 같은 시간에 배럴당 4.58% 하락했습니다. 이를 하락률로 보면 지난 2일 이후 가장 큰 폭이었습니다. 네, 일단 4일에 열리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뤄질 걸로 보이나요? 네, 시장에서는 오펙의 회원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비오펙 산유국인 러시아 간의 대립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압둘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주 포럼에서 오펙은 책임 있는 시장 규제자로 남을 것이다라면서 가격 변동성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려는 투기꾼들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우디가 국제유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투자자들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네. 사우디가 추가 감산 가능성을 내비쳤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반면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이미 한 달 전에 감산을 단행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선 추가 감산 조치가 없을 것이다라고 일축을 했는데요. 이렇게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추가 감산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자 유가 하락으로 이어진 겁니다. 네, 일단 사우디와 러시아에서 좀 혼재된 메시지가 나오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된 것 같은데 이거 외에도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완화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좀 하락 요인이 됐다고요? 맞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해소 기대감이 좀 높아진 것이 국제유가에 좀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네. 이란 전문 매체 이란 인터내셔널은 지난 주말 미국과 이란의 이란 자금 동결 해제에 관한 회담이 곧 타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죠. 현재 한국과 이라크에 각각 70억 달러, 100억 달러에 달하는 이란 자금이 묶여 있는데요. 이란은 미국의 자금 동결 문제가 해결이 되면 미국인 인재를 석방하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이란의 조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과의 협상이 타결되면 이란의 값싼 원유가 시장에 대량으로 풀리고 이는 국제유가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란은 전 세계에서 원유 보유량이 4번째로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유가가 하방 압력을 받는 요인들이 많기도 하고 좀 큼직한 이슈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는 그럼 유가 전망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 나오고 있을까요? 네, 미주호증권의 로버트 야고 에너지 미래 소장은 미국 연준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서 국제유가 하락세가 커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강경파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되는 점도 시장에 혼란을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현재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의장은 부채한도 상향 통과를 확신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공화당 강경파는 메카시 하원 의장이 민주당에 굴복했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월가 전문가들은 오는 4일에 열리는 오펙 플러스 정례 회의를 지켜봐야 한다라면서 러시아가 뜻을 굽히지 않으면 유가 하락은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뜻대로 추가 감산 결정이 무산되더라도 여름 동안 여행 수요와 또 에너지 사용 증가로 원유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이것이 재고 감소로 이어지면서 유가 하락을 좀 방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국제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에너지주에 대한 또 전망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월가 큰 손들도 에너지주 매도에 나섰다는 얘기 들려요? 맞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인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정유주를 대거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드러켄밀러의 투자회사인 듀케인 패밀리 오피스가 공개한 이 자료에 따르면 1분기에 가장 많이 매각한 주식은 에너지 기업 쉐브론이었는데요. 1억 2,400만 달러나 팔아치우면서 비중을 1%까지 낮췄습니다. 우리 돈 1,600억 원 수준입니다. 앞서 드러켄밀러는 지난 3월 쉐브론 주식 82만 주를 지난해 새로 매입한 바 있는데요. 당시 주가가 160달러 안팎이었던 것을 감안해 보면 지난 1분기 고점에 매도했다고 해도 큰 수익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드러켄밀러는 쉐브론 외에도 보유하고 있던 옥시덴탈 페트롤리움과 시노비스 에너지 등 이 같은 에너지들 지분을 대거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포트폴리오에서 에너지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17%에서 1분기 말 2%까지 대폭 줄었습니다. 드러켄밀러는 에너지주를 팔아치운 대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최근 급등한 AI주를 1분기에 대거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월가에서는 계속되는 금리 인상 전망과 이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드러켄밀러가 에너지주를 좀 정리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유가 관련해서 이렇게 좀 경직된 분석들도 나오지만 일부에서는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는 의견들도 보이던데요. 맞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유가 하락으로 이 에너지 종목들의 지지부진한 것은 좀 맞지만 오히려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일부 우량 천연가스 관련주는 대차제조표가 양호하고 또 액상 천연가스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면서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향후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에너지주 7개를 소개를 했습니다. 리스트에는 천연가스 기업 안테로 리소스를 비롯해서 코노코필립스, 코스모스 에너지, 할리버튼, 임페리얼 오일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일단 6월 4일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까지는 어디까지나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